안녕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지만 입 밖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다루는 쓸데없이 진지한 편입니다. 드디어 1화, 첫 에피소드의 막이 열렸네요. 저는 진행자 지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쓸데없이 진지한 편, 줄여서 쓸진편에서 다룰 첫 이야기는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욕심이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어떤 것에 욕심이 생기고 어떤 것에는 욕심이 잘 생기지 않는지, 혹은 욕심과 관련된 재미있는 경험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욕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넌 욕심이 많아서 잘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기분이 좋다고 할 거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불편하다고 할지도 모르죠.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욕심이 많다는 부분보다 잘할 것 같다는 기대에 먼저 꽂혔어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게 고맙고, 또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은 완전히 반대로 받아들였어요. 친구는 욕심이 많다는 말이 마치 욕망을 통제 못하는 사람처럼 들린다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문장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그때부터 욕심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그 단어를 둘러싼 감정도 꽤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욕심부리지 마 라는 말은 분명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누군가 욕심이 있으니까 더 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또 동기부여처럼 느껴지잖아요. 언어적으로도 재미있어요. 욕심을 부리다 라는 표현은 늑장을 부리다, 고집을 부리다, 수작을 부리다처럼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과 함께 쓰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살짝 경계해야 할 감정 같은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욕심이 오히려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누군가는 공부 욕심, 일 욕심 덕분에 성과를 내고 또 누군가는 인정 욕심 덕분에 더 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듯 욕심이라는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는 무겁게 다가오고 또 어떤 순간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양면성이 제가 이번 첫 에피소드의 주제로 욕심을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욕심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으로서 제 경험 속에서는 욕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 경험을 중심으로 제가 어떤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에게 욕심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저한테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가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언니가 가진 건 무조건 갖고 싶어 했거든요. 엄마가 언니랑 저한테 각각 다른 옷을 사주시면 저는 새 옷이 하나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꼭 언니랑 똑같은 옷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곤 했어요. 언니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 저도 배우고 싶다고 하고 미술학원에 가면 저도 따라갔어요. 학습지를 하면 똑같이 해야 했고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건 무조건 나도 가져야 하고 언니가 하는 건 무조건 나도 해야 하는 이 심리는 동생이라서 언니 걸 따라하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당시에 저는 그 이상이었어요. 그게 단순히 언니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린 마음에도 나도 그만큼 중요하고 나도 그만큼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언니랑 비교하는 게 아니어도 그때의 저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나 소유욕이 있었어요. 마트에 가면 내 장난감을 꼭 하나는 들고 나와야 만족했고, 부모님이 사주시지 않으면 마트가 떠나가라 소리치며 떼를 쓰는 육아 난이도 최상 금쪽이었죠. 당연히 그래서 혼난 적도 많았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굳이 왜 그러나 싶은 행동이었을 거예요. 이런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걸로 욕심 부린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어린아이였지만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다라는 말 자체가 점점 싫어졌어요. 그 시절의 욕심은 지금의 저에게 필요한 에너지와는 다른, 조금은 투정 섞인, 꼭 뭔가를 가져야만 마음이 풀리는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들어서면서 제 욕심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어릴 땐 물건에 대한 욕심이었다면 이제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반장이 되고 싶어서 매번 손을 들었고 발표 점수를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책을 붙잡고 살았어요. 조별과제는 꼭 우리 조가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렸고요. 그때의 저는 단순히 공부 욕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다.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고 싶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욕심은 자연스럽게 사회생활까지 이어졌어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라는 마음이 너무 앞섰죠. 누가 봐도 제 일이 너무 많아서 팀원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설 때도 고맙기보다는 이건 내 일인데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는 생각에 괜히 놓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제가 할게요 하며 결국 대부분을 혼자서 처리하곤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면 칭찬이 돌아오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칭찬해주지 않더라고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감사 인사보다 더 많은 업무, 더 높은 기대치, 그리고 점점 쌓여가는 피로감 뿐이었어요. 그때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욕심을 버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이 말이 어릴 적 엄마에게 들었던 넌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와 겹쳐 들리면서 아, 결국 내가 품고 있던 욕심이 나를 계속 몰아붙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아무 욕심 없이 살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건 욕심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욕심을 계속 품고 있는지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욕심이었는지를 말이죠. 이걸 구분하지 못했을 때는 늘 지치고 늘 허기졌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예전과는 좀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물건이나 성적 같은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욕심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경험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해보고 때론 실패도 해보는 게 저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누군가는 그거 해서 뭐해? 돈이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잘하든 못하든 일단 부딪혀보고 싶어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삶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배우는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삶을 다채롭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비교해서 나오는 욕심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팟캐스트도 그런 욕심의 연장선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나도 직접 해보고 싶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 내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여기까지 저를 데려온 것 같아요. 이건 흔히 욕심하면 떠올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기 위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또 더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예전과 지금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엄마는 지금도 가끔 저에게 넌 욕심이 참 많아 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욕심 부리지 마 라고 하진 않죠. 어릴 적 언니가 가진 물건을 똑같이 가져야 했던 욕심쟁이가 이젠 욕심을 발판 삼아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엄마도 아셨나 봐요. 지난 여름에 엄마랑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함께 봤는데요. 엄마가 금명이를 보며 욕심 많은 게 꼭 너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욕심 많다는 그 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5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아이유의 수상 소감을 기억하시나요? 흐릿하게 살라고 강요하던 세상에서 누구보다 선명하게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낸 모든 애순이. 세상 곳곳에 뚝심 있게 자기 욕심을 심고 길러낸 모든 금명이에게 존경과 감사를 바치겠다. 라는 아이유의 소감처럼 저 역시 저의 욕심을 심고 길러내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뛰어난 스펙도 아니지만 저는 지금껏 제가 이뤄온 이 삶이 너무 좋고 제가 너무 기특해요. 결국 욕심이라는 게 꼭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만의 삶을 조금씩 채워가는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제 나름의 욕심들을 품고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분명 저마다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욕심들을 꺼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짧은 코너를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코너의 이름은 바로 내 마음의 장바구니 욕심 카트 오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건 유난히 갖고 싶고 어떤 건 전혀 욕심이 안 생기잖아요. 또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늘 담고 싶은 게 생기고요. 그건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정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일 수도 있죠. 이 코너에서는 제가 요즘 욕심내고 있는 것들, 또 생각보다 욕심이 잘 안 생기는 것들을 꺼내보면서 욕심이 어디에 생기고 어디엔 생기지 않는지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의 욕심 카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경험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제가 닿을 수 있는 세상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매번 거창한 경험을 하는 건 아니고 사소한 일상에서 해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집순이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밖을 잘 나가지 않는데 그래서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그때는 무조건 전에 안 해봤던 것들, 안 가봤던 곳들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맛있지 않는 이상 똑같은 식당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만약 똑같은 식당이나 카페를 갔다고 하면 메뉴를 다르게 골라요. 여행도 국내, 해외 상관없이 새로운 장소를 가는 걸 선호해요. 이런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심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발휘됐던 적이 있어요. 올해 러닝을 하다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꽤 크게 다쳐서 병원도 다녔는데 그 순간에도 제가 내가 살면서 언제 이런 경험을 또 해보겠어.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다행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황당해 하셨어요. 그런 경험은 안 해도 된다면서요. 저는 이 사고조차 경험 욕심의 연장선으로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제가 욕심 가지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겨우 찾은 게 저는 맛집 욕심이 없더라고요. 새로운 곳에 가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꼭 맛집에 가야겠다 하는 건 없어요. 물론 맛있는 곳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맛없는 것을 먹은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놈의 경험 욕심. 근데 반대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속이 있을 때 제가 식당을 정해야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욕심 카트에는 경험 욕심을 넣고 맛집 욕심을 뺄게요. 여러분의 카트에는 어떤 욕심이 들어가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쓸데없이 진지한 편 1화. 오늘은 욕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욕심의 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생각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넌 욕심이 많아서 잘할 것 같아 라는 짧은 문장에서 시작해 이렇게 한참을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바로 이 채널의 매력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욕심은 때로는 저를 지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킨 힘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심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몰아붙이는 욕심보다는 나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욕심.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욕심보다는 내 안에서 차오르는 욕심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최근에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욕심은 무엇인지, 또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은 욕심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욕심과 뗄 수 없는 존재, 질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늘의 욕심 이야기든 다음 주제인 질투 이야기든 여러분의 생각이나 에피소드를 쓸진편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고 또 다음 화에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쓸진편의 모든 에피소드는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회차는 블로그에 정리되어 올라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새로운 소식과 비하인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쓸진편을 듣는 모두가 쓸데없는 생각 말고 단순해지는 그날까지. 안녕!